2년 또 더 전에 샀던 솥이 그대로 알리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2년이 지난 지금 알리에서 1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20 몇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마이크가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와이즘 윤정빈이고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네요. 오늘은 헤드폰을 끼고 있죠. 제가 이 마이크를 샀습니다. 이 마이크를 산 이유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음질의 차이 확실한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도 뭐 외장 마이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헤드폰을 컴퓨터에 불려서 쓰고 있는데 마이크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는데 컴퓨터랑 연결하면 여기 있는 마이크를 못 써요. 그래서 스피커에 있는 내장 마이크를 쓰니까 음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넘어가시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또 와일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실험을 계속 하니까, 그 실험을 하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모든 장비를 멸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조직 배양을 할 때는 완전, 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제 실험 자재들과 도구들 모두 멸균을 합니다. 이 멸균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열로 모든 걸 다 소독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뭘 끓이거나 하면 물 자체가 100도까지밖에 안 오르잖아요. 근데 100도에서는 안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력을 줘서 압력을 높여서 온도를 100도보다 더 높게까지 끌어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21도인데요. 어쨌든 그 121도를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시켜 줘서 이제 그거를 멸균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거를 하는 기계를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쓰는 오토클레이브를 구매할 정도로 제 사비를 쓰기에는 뭐 돈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체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압력밥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압력밥솥 자체는 22년도? 22년도? 아니다. 23년도 여름에 이제 무작정 조직 배양을 해보겠다 해서 그때 샀던 게 압력밥솥이랑 클린벤치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밥솥이 50리터 정도 될 거예요. 처음부터 무지막지하게 큰 걸 샀죠. 아, 이게 작은 거 사면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최대한 큰 걸 사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상으로 알리에서 그 카카오페이 같은 거에 안 됐거든요. 간편 결제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 무조건 비자가 있는 신용카드를 써야지 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해외 그 거래 해외 구매 자체가 막 활성화가 크게 안 돼 있었어가지고 제가 뭐 그런 비자 있는 신용카드가 없다 보니까 구매 대행 업체에서 그 솥을 샀습니다. 그게 20 몇만 원 주고 샀어요. 그 20 몇만 원 주고 사서 뭐 그때 당시 이제 조직 배양을 거의 뭐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를 하다가 이제 올해 조직 배양실 차리면서 그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쓰면서 느낀 단점이 뭐냐면 그게 용량이 너무 크니까 50리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제가 쓰는 이 가스 레인지 자체가 가스 레인지 있는 일단 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고요. 이 방을 계약할 때 그 뭐야 인버터가 아니고 그 뭐야 아 그래 인덕션 인덕션이면 이제 가열이 안 되니까 인덕션인 집 다 제끼고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그래서 가스레인지가 두 구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거 이제 다른 하나는 큰 건데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켜도 그 최대 압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열하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뭐 아무튼 그게 일단 최대 단점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샀으니까 20만 원 주고 샀었으니까 그걸 계속 썼죠. 뭐 이거 뭐 바꿀 수도 없고 아까우니까. 그래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고를 한번 칩니다. 사고가 뭐냐면 평소처럼 이제 찜기를 그 이제 압력솥을 이용해가지고 멸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말했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통 가스불을 켜놓고 다른 걸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게임을 했는지, 아무튼 그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그리고 이제 부엌에 있는 이 중문을 닫고 게임이래. 그러니까 컴퓨터로 뭘 하고 있었는데 게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게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죠, 부엌을. 근데 부엌에 막, 막 시꺼먼 연기는 아닌데 약간 회색의 연기가 막 솟에서 나면서 엄청난 악취가 나더라고요. 아, 이거 뭐가 잘못됐다 하고 가스불을 껐어요. 근데 이게 접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냄새가, 유독한 냄새가 너무 나서, 그냥 악취라기보다, 와, 이거 계속 맡으면 뭔가 암에 걸리겠다. 아니면 심폐 기능이 망가지겠다. 약간 그 정도의 이제 위협감이 느껴지는 향이, 매캐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불을 확 끄고 바로 부엌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벤틸레이션 환기 팬은 그 스팀 때문에 불 키자마자부터 켜놨어가지고, 그러고 다시 부엌 문을 닫았어요. 근데도 계속 그 냄새가 부엌에서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방 안으로. 그래서 이 방문의 창문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가에서 코를 대고 숨을 쉬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그게 뭐 잘못됐겠죠. 일단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지금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불을 안 나게끔 일단 불은 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 냄새가 빠질 때까지 밖에 대피를 해야겠다. 근데 막, 예, 막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막 부엌 자체가 연막탄이 막 펴진 것처럼 그렇게 자욱한 건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 향이 그냥 굉장히 유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밖에 1시간 정도 대피해 있었어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일단 그 자욱한 건 좀 없어졌는데 똑같이 유독한 향이 나요. 근데 이제 이걸 열어봐야지 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봤는데 제가 그 가스불을 끈 줄 알았는데, 그 가스 레인지 중에 보면은 이 중간으로 가야지 가장 강한 거고, 또 이게 역으로 리버스로 최대로 돌리면 그 완전 약불로 유지되는 그거 아시죠?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끈 게 아니고 계속 가열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냄새가 안 빠졌어요. 계속 그게 그 미약한 불로 가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지하고 껐어요. 끄고 살짝 열어봤는데, 와, 그때 이제 하고 있었던 게 배지 1리터짜리 한 병이랑, 그 다음에 멸균수 만드는 증류수 담아서 끓이고 있던 병 하나, 그렇게 작은 병 500ml짜리 그렇게 각각 병 한 개씩이랑, 그 다음에 식기래, 그 배양병들이 플라스틱이거든요, PP. 근데 그거를 담은 백 두 개랑, 이제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게 뭐냐면, 식물을 썰 때 이제 제가 스테인리스 디시를 쓰는데, 이제 거기에서 식물을 썰게 되면 뭔가 물이 나오거나 배지가 이제 묻어 있거나 빼냈을 때 걔네가 이제 흡수가 안 되고 스텐 위에서 계속 같이 묻어 나니까, 이게 뭔가 식물 작업할 때 오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식물 조직배양 포럼에 글을 썼어요. 혹시 이거 밑에 다들 뭐 까시냐, 지금 제가 흡습지를 챗GPT가 추천해줘서 그걸 살라고 하는데 혹시 다른 것은 뭐 쓰시는 분들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핸드타월, 그 화장실에서 뽑아 쓰는 핸드타월을 멸균해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이 오토클레이브 돌릴 때 그 전용 가능한 내열 비닐 봉다리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 버리는 봉다리인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식기가 아니고 그 자재들을 담아서 묶어가지고 멸균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 크린랩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뜯어 쓰는 그 비닐 봉다리. 이제 거기에 그냥 걔네를 넣어가지고 묶어서 해도 그 크린랩이 안 녹는데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병 두 개, 그 다음에 그 폐기물 봉다리에 든 이제 배양병들 두 봉다리, 그 다음에 작게 크린랩으로 이제 묶어둔 그 핸드 타올, 이렇게 5가지를 넣고 가열하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났다 보니까 그 안을 못 열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 사람 말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멸균 봉다리에 넣을 거 그 괜히 크린랩 해가지고 크린랩이 녹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문제, 제가 뚜껑을 제대로 안 잠궜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뚜껑을 제대로 안 잠그면 압력이 계속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압력솥이 그 솥추로만 빠져나가야 되는데 뚜껑이 밀봉이 안 돼 있으니까 뚜껑 새로 압력이 이제 차기 전에 스팀이 다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물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뭐 그까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뭐 전용 그런 오토클레이브 하라고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찜기 채반이 되게 그냥 평평한 채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채반 위에 밑에다가 그때 뭐를 썼더라? 스테인리스 DC를 이제 살 때 같이 온 그 되게 받침대 요 정도 높이의 트레이를 밑에 깔아가지고 그 위에 받쳐놓고 이제 애들을 적재를 해가지고 멸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에 이제 맞춰서 물을 붓다 보니까 물 높이가 요 정도 좀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조금만 다 이제 증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내부는 거의 그 가열하는 그 불 온도와 맞먹는 그게 되는 거죠, 구조상. 왜냐하면 그 솥의 열기 자체가 이제 물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아닌가? 제가 멍청해서 물리랑 화학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물이 비열이 높으니까 그 스팀 할 때 물이 담겨 있으면은 걔가 그걸 억제해줘서 그 내부의 온도가 물 이상의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물이 다 증발되면 그 불의 직접적인 열 온도까지 최대로 올라가서 지금 그게 다 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이유와. 와,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개 못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 물이 다 증발을 해버려서 뚜껑도 제대로 안 닫았고 물을 애초에 적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맞물려서 물이 증발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모든 PP를, 그러니까 내열이 강한 그 PP 소재까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크린랩 녹았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제 잘못으로 거기 있는 모든 플라스틱이 다 녹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녹은 거 한 개가 이제 그 미디어병이라고 하는데, 배양병, 배지를 제조해서 담아서 이제 그 멸균을 하는 그 병이 있는데, 그 병 뚜껑들은 안 녹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유리로부터 지면에서 이격이 돼 있어서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녹았어요. 그래서 뚜껑을 다시 닫았고요. 한 번 더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을 안 껐다는 걸 인지하고 불 완전히 끄고 다시 한 번 더 나갔다가, 그 이후로는 냄새가 조금 부엌에만 갇혀 있고 이제 실내에는 냄새가 안 나서 그 상태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때 이미 밤이었거든요. 거의 한 12시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완전히 이제 이게 좀 진정이 됐을 때 밖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 솥 자체를. 안에서 또 열면 냄새가 또 나오니까 밖에서 그 뒷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겠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다 눌러붙어가지고 이게 솥 자체도 뭐 이게 긁어낸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고, 이 뭐 약간 뭐 어떤 그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플라스틱이 기화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이제 솥 천장 쪽에도 약간 그 물질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또 재가열하면 또 뭔가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 20만 원짜리와 병 두 개,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용기들 몇 개 가지고 좀 손실을 봤죠. 뭐 최소 한 25만 원 정도를 날려 먹었습니다.
그거 플러스 솥 자체가 없어져서 모든 실험이 다 딜레이가 되겠죠.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모든 걸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멸균을 해야 되는데 그 멸균할 기기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막 제 체감상 스트레스를 엄청 받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모르게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새로 또 이제 바로 솥을 알아봐야 되니까 이게 천천히 뭔가 서칭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당일날 바로 또 검색을 해서 이번에는 알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은 게 뭐냐면 알리에서 솥을 검색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번엔 이제 솥을 사지 말고 전기로 작동을 하는 조금 용량이 작은 오토클레이브를 살까, 이제 실험실에 있는 드럼 세탁기만한 그 통돌이 세탁기만한 오토클레이브 수준은 아니고 한 요 정도 되는 뭐 한 15리터 정도 되는 그런 전기로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그게 또 솥보다는 가격이 센데 이게 또 한국 규격의 코드가 맞을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 또 제품도 되게 많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급하게 사기에는 뭔가 가격 덤탱이를 맞거나 잘못된 물건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압력솥을 사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솥을 또 검색을 해보는데 제가 그 23년도니까 2년 또 더 전에 샀던 솥이 그대로 알리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2년이 지난 지금 알리에서 1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20 몇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솥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가열도 하는데 오래도 걸리고 압력이 최대로 뭔가 도달을 못하는 건 마침 또 찾아보는데 압력 게이지가 달린 애가 있더라고요. 진짜 오토클레이브 수동 그 가스레인지로 가열하는 오토클레이브처럼 그 게이지가 달린 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그게 이제 한 30리터 정도 되는 용량의 사이즈고 그래서 압력계가 있어서 이제 압력이 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편하고 되게 여러모로 만족스럽습니다. 용량이 작아진 거 자체는 좀 불편하긴 한데 뭐 그만큼 이제 여러 번 나눠서 가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금 효율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쓰기에는 무난하다.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그 가스레인지 한 구로도 가열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이제 많이 편해졌어요. 가스레인지 한 구로도 최대 압력까지 도달이 되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하니까 확실히 그전 압력솥을 쓸 때는 오토클레이브를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확인하는 멸균용 테이프가 있어요. 처음에는 노란색 줄무늬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압력을 최대로 가해서 가열을 하면 그게 검은색 줄로 바뀌거든요. 이제 그 전에 쓰던 솥은 가끔씩 보면 그게 희미하게 그냥 검정색일 때가 있어요. 옛날에 실험실에서 가열했을 때랑 다르게 이게 조금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뭔가 잘 덜 됐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솥을 바꾸고 나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완전 새까맣게. 그래서 이게 심적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제 겸사겸사 바꾸게 돼서 좋아졌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썰을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이후로 딱 뭔가 불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불이 붙었다는 게 아니고 제 이제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이 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하면서 기존에 있던 애들도 막 개대배양 새 배지로 갈아주는 작업을 하면서 드디어 조금이라도 기회에서 이제 식물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배양병에 있던 애들이 이제 끄집어내서 밖에서 순화를 적응을 시켜서 팔 수 있는 실제 식물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어요. 보석란 한 종류를 늘 자주 언급하는 남미 보석란 아스피두기네 아르젠테아라는 보석란이고 그게 이제 속묘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에 완전 작은 유묘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를 반값에 판매를 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은 상태라서 반값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어떤 분이 구매를 하셨고요. 홍보를 아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처음 언급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조직배양으로 생산해낸 무언가가, 판매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외에도, 페톨라 골드 종류도, 기회에 끄집어내져 있긴 한데, 그거는 애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는 몰라서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은선란도 딱 두 개 기회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도기네 아르젠테아 다음으로 이제 조직배양묘가 판매가 될 애는 아마 은선란일 것 같고요. 보성란을 개수를 종류 자체를 좀 늘려 나가긴 할 건데 그 이외에 지금 어떤 식물을 또 추가적으로 건드려 볼지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와일디즘에서는 이제 조직배양묘를 순화시켜서 판매를 시작을 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이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필 지금 날이 11월 말이 돼버리면서 온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배송을 이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수요 자체는 아마 내년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계속 생산만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래서 오프라인 샵을 열고 싶어요. 돈을 벌게 되면 지금 당장 여력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홍보차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찍고 있는데 이게 또 뭐 홍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까지 영상을 보고 있을 분들이 별로 아직은 없을 거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생산을 하면서 이제 홍보를 슬슬 진짜 좀 진심을 다해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상이 됐든 블로그가 됐든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팟캐스트 형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가격 설정도 살짝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아스피도기네 아르젠테아라는 보석란의 성묘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 자체가 성묘가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2만 원이라 치면 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지금 반값에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너무 싸게 판매를 하기에도 이 성묘 사이즈 하나 가격에 두 개의 이 보성란 유묘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세 개 살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3분의 1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무조건 조직배양묘를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단순히 이제 증식을 한다는 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성묘 자체를 3등분해서 썰어버리기에는 살짝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잘해줘도 절반으로 잘라서 이제 바로 절반으로 잘라서 번식이 가능한 아마 사이즈 정도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성란의 그 마디 사이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정근이 나와야 보통 거기를 잘라서 삽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딱 두 개 가격에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는 이제 고객분들이 판단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조금 댓글로 제발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6개 넘게 올리고 있는데 뭐 댓글이 안 달리니까 이게 뭐 반응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또 더 오프라인을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상호작용이 쉬우니까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인터넷 세상에 아무리 외쳐도 블로그 카페는 그나마 나은데 인스타랑 유튜브는 그냥 진짜 그냥 혼자 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